여러분 안녕하세요. 청주에서 떡치는 남자 가수 최종원입니다.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요. 기피편입니다. 기피편. 왜 보통 제사상에 많이 올라가는 하얀색 기피 고물로 만든 편입니다. 찌는 방식은 시루떡과 같이 기피 고물을 먼저 깔고요. 그 다음에 기호에 따라서 설탕을 위에다가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쌀을 일정 부분 재서 같이 털어냅니다. 이때 주의하실 점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압이 너무 세면 떡이 터져요. 그러니까 김이 한쪽에서 팍 새서 나오죠. 그리고 압이 너무 약하면 또 질게 되고 너무 천천히 익고요. 그리고 저 자질, 자로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저 자질도 중요합니다. 자질도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해보시면 아마 삐뚤빼뚤 하실 거예요. 보기에는 맞는데 이렇게 각도를 달리 보면 안 맞더라고요. 저도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저는 지금 14년째 일 배운 것까지 하면 17년째 떡을 만들고 있는 떡쟁입니다. 자, 보셨죠? 지금 이제 압 조절을 하는데 저기서 조금만 세면 터져버리고요. 조금 약하면 김도 너무 천천히 올라오고 질어져서 저 압 조절을 잘해야 된답니다. 보통 이제 기피편은 이제 제사편으로 나가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절에서 보통 많이 쓰시죠. 일반적으로는 기피편을 기호에 따라서는 드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기피편은 따로 사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너무 세게 올라와서 살짝 올라왔죠. 저렇게 되면 이제 다음번에 고생을 좀 해요. 그래서 지금 아예 압을 꺼놓고 다시 찬찬히 자질해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. 저도 뭐 15년, 14년, 아니 17년이 됐어도요. 한 번씩은 저런 실수를 한답니다. 그리고 기계가 이제 노후돼서 제 맘처럼 압이 확 한 번에 정리가 잘 안 되긴 해요.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먼저 고무를 깔고 그 다음에 쌀가루 한 캐를 넣고 그 다음에 다시 고무를 깔고 쌀가루 넣고 고물 깔고 쌀가루 넣고 맨 마지막에 고물 다시 넣고 그래서 보통 반말은 3캐입니다. 3캐. 3캐라는 기준이 쌀로다가 3줄이 들어가는 게 3캐예요. 보통 이렇게 3캐 기준으로 반말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제 저렇게 김이 전체적으로 테두리부터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한 테두리부터 이렇게 천천히 스며들어와요. 그러다가 한 3분의 1 정도 테두리를 다 둘러싸면 그러면 이제 그때 포를 덮어줍니다. 그리고 저 상태에서 1분에서 2분 정도 이제 지켜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저렇게 좀 해놓고 나중에는 포를 벗겨서 젓가락 가지고 이제 싹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문대 보면 젓가락 가지고 쌀가루 있는 데를 문대면 덜 익었으면 젓가락에 쌀가루가 다 묻어서 떡이 들리고요. 잘 익었으면 그냥 젓가락이 싹싹 지나갑니다. 스쳐 지나가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잘 익은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캐를 시전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고무를 또 뿌리고 그 위에 쌀가루를 다시 뿌리고 저렇게 젓가락질을 했을 때 젓가락에 쌀가루가 안 묻어나면 다 익은 겁니다. 자, 이제는 고무를 다시 뿌려야 되겠죠? 저런 작업이 3번 진행되는 거예요. 그래야 떡이 반말입니다. 지금 이 속도는 2배속이기 때문에 좀 빨리 돌아가요. 원래 찔 때는 보통 반말 찌면 한 30분 정도? 뜸 들이는 것까지 30분 정도는 기본으로 찌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쌀가루 양은요. 일정 부분 저희가 딱 재서 합니다. 바가지로 컨디션 좋을 때는 바가지로 그냥 대충 탁 퍼도 쌀 무게가 딱딱 맞는데 그러면 이제 좀 들쑥날쑥한 게 있어서 지금은 아예 중량을 딱 재서 한 캐 한 캐 딱딱 재서 넣습니다. 자, 지금 저 하시는 저 자질, 자로다가 평평하게 잡는 거 저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뭐 해보실 기회가 아마 없으실 거예요. 그렇죠? 구독자분들께서는 자질을 해볼 일이 별로 없긴 한 텐데 혹시 한번 하시게 되면 아마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. 저도 지금 17년째 하고 있지만 분명히
수평이 딱 맞다고 쟀는데 엎어놓으면 한쪽이 좀 그 높고 낮고 그래요. 자, 이제 김이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 테두리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포를 덮습니다. 두 번째 포를 덮고 이제 또 한 1분, 2분 정도, 맥시멈 2분 정도만 익히면 웬만하면 다 익어요. 근데 이제 뭐 손님에 따라서 뭐 쌀량을 더 두껍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찹쌀을 더 많이 넣어달라거나 그러면 찌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립니다.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. 그래야 잘 익겠죠.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30분이면 뜸 들이는 시간까지 반말이 쪄지고요. 특별 주문하신 것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 4, 50분도 찌고요. 특히 완전히 찹쌀로만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복불복이에요. 어떨 때는 되게 한 30분도 안 돼서 끝날 때도 있고요. 어떨 때는 1시간씩 쪄야 될 때도 있답니다. 찹쌀의 성질에 따라서 또 그날 방아 빠진 컨디션에 따라서 올라오는 게 좀 김이 잘 안 올라오고 애를 먹일 때가 있어요.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도 사람도 컨디션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듯이요. 떡도 쌀도 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또 힘들더라고요. 제가 컨디션이 좋더라도 그런 날이 또 종종 있습니다. 이제 뭐 저도 이제 한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. 어떨 때는 정말 그냥 기계처럼 할 때도 있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하나하나가 점점 어렵다고는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떡을 빼드릴까?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쁘게 떡을 빼드릴까? 그런 고민들을 좀 해요. 아마 대부분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. 자, 이제 마지막 회가 올라갔습니다. 그럼 저 상태에서 이제 김은 무조건 테두리부터 올라오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수평처럼 올라오는 것 같지만 저 김이 살짝 꺾여요.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말게 되고요. 이제 포를 덮어주면 위로도 김이 새 나가지만 안쪽으로 더 많이 돌게 돼요. 그래서 안쪽으로 도는 김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테두리부터 올라오지만 김이 올라오는 그 중간까지, 늦게 올라오는 중간까지 같이 덮어서 익히는 거예요. 대류라고 하죠. 대류, 공기의 순환. 그렇게 해서 익히게 되는 거고요. 저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캐까지 해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경우에는 1분에서 2분 정도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젓가락으로 묻혀서 슥 지나갔을 때 쌀가루가 안 묻어나면 익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물 뿌리고 한 10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. 많게는 뭐 한 15분도 들이는데요. 평균적으로는 10분 정도면 뜸이 다 들어요. 이제 이 영상 이제 조금 있다가 고물 뿌리면 끝나는데 요거는 깊이편입니다. 깊이편. 대부분 제사상에 많이 올리시죠. 그리고 그 식목일날이나 한식 때 그때 많이 올리세요. 저렇게 이제 쌀가루 이렇게 문대면 지금 저 중간에서 주춤주춤하죠? 그럼 아직 다 안 익은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익을 때까지 뜸을 더 들여줍니다. 아까 같았으면 저 상태에서 깊이 고물을 뿌렸을 텐데 중간이 들리겠기 때문에 깊이 고물을 안 뿌리고 포를 다시 덮어준 거예요. 똑같은 조건이라도 이 쌀 두께나 아니면 이제 첫 캐, 두 캐까지는 쉽게 올라오지만 세 번째 캐에서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. 올라오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, 김이 올라오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. 자, 이번에 다 익어서 이번에는 고물을 뿌려줍니다. 저 고물도 넓게 골고루 펴줘야지 한쪽에 뭉치면 답이 안 나와요. 그리고 구멍이 뻥 뚫려도 안 되고요. 그러니까 넓게 골고루 펴줘야 된답니다. 저 고물도. 자, 이렇게 되면 깊이편 찌는 게 끝납니다. 이제 저렇게 다 덮어주고 골고루 덮어주고 저 상태에서 포를 다시 덮어서 10분 마무리 끝. 아시겠죠? 다음에 혹시 궁금한 떡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